안녕하세요. 저는 지윤입니다. 오늘은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3년 전 이별했던 그가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줬고 저를 다시 사랑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30살이 되었고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내일 아침 여명이 흐릿하게 비치는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해요. 도로 위로 점점 많아지는 차량들, 지하철역으로 바쁘게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도시가 참 역동적이라고 느껴요. 서울은 항상 북적거리고 활기차지만 그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고요함은 설명하기 힘든 특별한 감정을 안겨줘요. 현재 저는 한 출판사의 발행부 팀장을 맡고 있어요.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책을 다루는 일이 저에게는 꽤나 만족스러워요. 책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때로 슬프거나 기쁘더라도 결국 저마다의 결말을 맞이하니까요. 그런 점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업무가 끝난 후에는 주로 한강을 따라 산책하거나 홍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해요. 홍대는 제가 서울로 막 올라왔을 때부터 좋아했던 곳이에요. 여전히 그곳에서는 조금의 여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찾기 힘든 소중한 순간들이죠. 저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때로 비가 내리는 날이나 쌀쌀한 저녁이면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한우와 나의 이야기는 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한우와 함께했던 시간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는 제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일부였고 동시에 제가 가장 큰 아픔을 배우게 만든 사람이기도 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벽에 부딪히고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리고 삶이 주는 교훈들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여정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미련을 가지거나 후회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래된 책을 다시 읽는 것처럼 익숙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을 되새기듯 이야기하려 해요. 이 이야기는 서울의 아름다운 가을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한우와 처음 만난 정동진에서의 그날은 제 기억 속에 아주 특별하게 남아있어요. 해질녘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고 그가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무언가를 포착하려 애쓰는 모습은 마치 한 장의 영화 같았죠. 제가 말을 걸었을 때 한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사진작가로 일하며 자연 풍경을 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도 자신이 왜 그 바다를 찾게 되었는지, 바쁜 출장 중 잠시 여유를 느끼고 싶어 왔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죠.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 씨는 어떤 풍경을 좋아하세요? 한우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사람들의 흔적이 남은 오래된 골목 같은 곳이요. 그곳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보고 싶네요. 언젠가 그런 골목을 함께 걸어보죠. 그 이후로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약속대로 작은 골목을 걸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함께 간 곳은 익선동 한옥마을이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마다 숨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런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보여주는 세계를 즐겼죠. 어느 날 한우가 말했어요. 지은 씨, 이 골목도 그렇고 서울은 정말 다채롭네요. 그런데 지은 씨와 함께 보면 더 특별해져요. 그의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그날은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웃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조용한 찻집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나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아래에서 한우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그는 자신의 꿈을 들려줬어요. 저는 언젠가 제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본 새삼을 보여주고 그들이 잊고 있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의 눈빛은 단짝이었고 저는 그런 그의 열정에 매료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어요. 남산의 올라도시 야경을 보던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 씨, 이렇게 멋진 밤도 당신과 함께라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또 한 번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하루를 보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변에서 잠시 멈춰 앉아 바라본 강물 위에 반짝이는 햇빛은 마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우 씨, 이런 날은 정말 특별하네요. 우리가 만난 게 참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선물 같아요. 한우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행복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는 제게 서울이라는 도시의 새로운 면을 보여줬고 제가 보지 못했던 작은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해줬어요. 그는 말했죠. 지은 씨는 제가 사진을 찍는데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보는 세상이 더 다채로워져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연결고리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언젠가 그리움으로 변하게 될 줄은요. 한우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는 저를 그의 어머니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어쩌면 우리 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죠. 그래도 한우가 자신 있게 저를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의 어머니 김 여사님은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한옥에서 살고 계셨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우리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작은 골목길을 따라 도착한 그 집은 고풍스러운 기와와 넓은 마당이 어우러진 마치 옛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한옥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잔잔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정돈된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느껴진 따스함과 달리 김 여사님의 첫눈빛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준비한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정갈한 한식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한우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칭찬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애썼어요. 저는 정중하게 그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김 여사님은 온화한 말투 속에서도 저를 관찰하는 듯한 태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그녀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어요. 지은 씨, 대학은 졸업하셨나요? 그 질문은 너무나도 직설적이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죠. 아니요,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고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 이후로 대화는 더욱 딱딱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정원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우는 내내 어머니의 반응을 신경 쓰는 듯 보였고 제가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보수적인 분이셔.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설득할게. 한우는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도 김 여사님은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셨고 한우는 점점 고민에 빠지는 듯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죠. 한우의 어머니 김 여사님과의 첫 만남은 저에게 큰 긴장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에는 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녀의 태도는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그녀의 반대를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한우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우리 관계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한우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배우자는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지은 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건 큰 약점이야.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녀가 너를 도울 수 있을까? 한우는 어머니께 지은이가 얼마나 섬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엄마, 학벌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은이는 지금도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제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중에 힘들어질 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잘 생각해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우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갈등에 빠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반대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셨습니다. 한우의 작은 고모님 생신잔치에 제가 초대받았을 때 김 여사님은 이를 계기로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꺼리셨어요. 잔치 도중 고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지은 씨, 요즘 한우랑 자주 만난다고 들었어요. 참 고운 아가씨네요.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한우도 앞으로 생각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 상황은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한우는 그 뒤로 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지은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저도 그의 말에 온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우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김 여사님과 함께 북촌 근처의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걸 왜 믿어주지 않으세요? 지은이는 저를 이해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면 그게 오래 가지 않아.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결혼은 현실이야. 한우야. 그 대화를 듣고 저는 한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김 여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가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더 잘 알아야겠지. 그래도 내가 하는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 어려워. 이 말을 들은 한우는 어머니께 제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김 여사님을 만나 뵙기로 결심했어요. 그 만남에서 저는 최대한 제 자신을 진솔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우 씨와 함께하면서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깨달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 말에 김 여사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반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우와 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밝은 얼굴로 저를 만나지 않았고 우리는 점점 더 적은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반대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우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고민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 관계의 큰 시험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남기게 되었죠.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던 어느 주말, 가족끼리 가벼운 나들이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처 산에 있는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자연을 만끽하기로 했죠. 우진은 아침부터 설레어하며 미리 축구공과 책을 챙겼고 민재도 그런 우진을 따라 들떠 보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곰을 차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미자와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정리하며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진이 높이 자란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진아,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라.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우진은 어린아이 특유의 장난기와 호기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밑에서 우진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내려와요. 정말 위험해 보여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진이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놀라 달려가 아이를 확인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발목을 삔 듯 보였습니다. 민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제 잘못이에요. 제가 형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민재가 작은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게 뭐 하는 거니? 놀란 목소리로 묻자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때문에 우진 형이 다쳤어요. 저 같은 애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우진이가 나무에 올라간 것도 그의 선택이었어. 너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떠난다고?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민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삼촌, 저는 진짜 가족이에요? 정말 여기에 있어도 돼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너는 우리 가족이다. 내 아버지와 내가 나눴던 약속은 너를 위해서야. 너는 이 집에서 하나이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어. 도망치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미자는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우진이 다친 후 그녀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민재가 온 후로 문제가 끊이질 않잖아요.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부담을 져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민재도 우리처럼 가족이 필요해.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우진이도 그걸 알고 민재를 형제로 받아들였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하죠. 알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선택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깨달아도 저는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우진은 민재를 다치게 한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너 덕분에 나무에서 내려오려고 했던 거야? 형을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 말에 민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와 미소가 스쳤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재와 우진을 데리고 근처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조금씩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묵묵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환우와의 이별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제자리와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출판사에서 일하며 점차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출판사의 발행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바쁜 업무 속에서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보람찼습니다. 제가 이룬 것들에 대해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예전의 자신보다 한층 더 성장한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COEX에서 열린 대규모 도서 박람회의 회사의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최하는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익숙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환우의 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고 계셨고 제가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지은 씨,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당황함이 엿보였어요. 저는 밝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제가 여기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었어요. 오늘은 행사 준비로 조금 바빠요. 그 순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듯한 그 눈빛에서 저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판단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간의 부드러움과 관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보기 좋네요. 그녀는 짧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과거와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예의를 갖추어 짧게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제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거죠? 혼자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지는 않았나요? 그 질문에는 약간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여사님.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죠.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나 보네요. 잘하고 있어요, 지은 씨.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에서 과거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그녀와의 짧은 대화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 속에는 제 삶을 어느 정도 존중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담점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김 여사님과의 만남은 저를 다시 과거로 데려갔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와의 만남은 과거에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삶은 항상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사랑이 예상치 못한 결실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뒤, 어느 날 아침, 집으로 배달된 편지 한 통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이름, 한우라는 서명이 쓰여 있는 봉투를 열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편지에는 간절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내가 옆에 있을 테니 한 번만 만나주겠니? 인사동의 작은 카페에서 기다릴게. 꼭 와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거,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과 약간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약속된 날에 저는 인사동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날씨에 거리에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찬란히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우의 어머니, 김 여사님은 예전처럼 깔끔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환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고 어머니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여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판단했으니까.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아픔,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뒤에는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너와 한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한우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 시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노력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한 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진심으로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한우와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방향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은 제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비쳤지만 동시에 저를 존중하는 마음도 엿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지은 씨, 너도 내 삶에서 행복하길 바라에게. 정말 고마워. 한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그를 다시 만난 건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강 위로 반짝이는 달빛이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환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날카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의 말투는 진지했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자신의 힘으로 삶을 다시 설계하고 싶었다고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엄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어.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길에나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3년 전 서로의 손을 놓았던 그날의 기억과 함께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의 결단력과 변화는 분명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그를 향한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렸어. 한우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용기와 사랑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것을 이겨냈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랑은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은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잘해낼 거라고 믿어. 그날 이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여전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저는 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지은 씨, 그렇게 좋은 사람을 왜 놓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서로를 놓아주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현재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출판사 팀장으로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스스로 이룬 성취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더 이상 제 삶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우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저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처럼 사랑과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은 아름답고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고 그 길 위에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사랑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형태이니까요.